그럼 이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때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절개를 했는데 두 가지 수술을 했을 때에 그 산정하는 것들이 조금 달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이제 뭐 동일 마취 하에든지 아니면 동일 절개를 해야든지 뭐 똑같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C색을 했어요. 제왕 절개를 했는데 제왕 절개가 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색을 했는데 그냥 우리 뭐 충수는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뭐 충수 돌기 염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열었을 때 얘도 아예 그냥 절제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이제 제왕절개 수술료는 100%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충수절개술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병원은 70%, 일반 병원은 50%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날 수술을 했는데 제왕절개 수술 100%, 충수돌기염 절제술 이거 100% 이런 식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하루에 2번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동일 마취하라든지 아니면 동일 절개를 했을 때 이렇게 주된 수술과 부된 수술 이렇게 나눠 가지고 100%냐 아니면 종합병원은 70%냐 병원은 50%냐 이렇게 이제 수술료를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편도선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 톤실렉토미 또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편도선 수술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개 편도, 그래서 이제 그 목전 옆에 양쪽으로 있는 이제 구개 편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두 편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데노이드 같은 경우는 그 인두 편도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이제 편도선이 구개 편도가 양쪽이 이제 부으면 절출술, 이제 절제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도선을 양쪽을 이렇게 잘라서 이제 하는 이런 경우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0%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리 학년 전기, 학년 초기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 5-6살부터 해가지고 8살 요럴 때가 이제 아데노이드가 좀 많이 커지거든요. 그 나이대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커지게 되면 그냥 편도선 수술할 때 뭐 편도선 염이 심하거나 많이 붓거나 이러면은 이제 절제술이라든지 적출술 이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그냥 아데노이드까지 같이 절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인두 편도 같은 경우까지도 같이 절제를 하게 된다. 이러면은 이제 아데노이드 절제술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70%, 50% 이렇게 이제 부된 수술로 돼가지고 이제 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잘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많이 했었어요. 예, 그 편도선 절제술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떼어내는 게 편해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이제 칼을 안 대는 이런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취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 행위료라든지 마취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마취에 사용하는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100%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냥 동일 마취 하에 그냥 동일 수술 하나만 하면은 조금 편한데, 이렇게 이제 동시에 이렇게 두 가지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잘 산정을 할 수 있도록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치 및 수술료 할 때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빼먹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치 수술을 했을 때 그 수술 처치 내용에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삽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학생들 이제 많이 하는 게 뭐 판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박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혈관, 관절 이런 것들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리덕션 했거나 아니면 이제 보철용으로 그 인공 재료가 들어가서 이제 몸 안에 있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별도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카탈락 수술할 때 이제 카탈락이 인공수정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심근 부착용으로 해가지고 심박기, 전성극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픽세이션 같은 거 할 때 뭐 OS 정형외과 같은 데에서 이제 핀 같은 거 박을 때 들어가는 이제 고정용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다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체내 고정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별도로 이렇게 할 때에 대한 개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따져서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을 보면 우리 그 체내 유지하는 이제 도관, 이제 뭐 드레네이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도관이 들어가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고정용 신축성 붕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봉합사, 우리 그 슈처 같은 거 할 때 그 봉합사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봉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실크부터 시작을 해갖고 실크냐 나일론이냐 아니면은 뭐 캣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봉합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읽어서 리딩 잘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수술 같은 거를 할 때, 뭐, 처치나, 그러니까 슈처 같은 거 할 때, 봉합사가 이제 뭐, 그, 흡수성이냐, 비흡수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사이즈, 뭐, 이런 것들, 그 용도에 따라서, 또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제 봉합사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서 이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위세척에 사용되는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500cc 이상인 경우는 이제 다 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 위세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리게이션 같은 경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출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DI 그 약물 중독이나 약물 과다 이러신 분들 오시면 우리가 이제 그 가스릭 이리게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위세척 같은 경우를 할때 뭐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막 드레싱 카 있잖아요. 드레싱 카에다가 뭐 생리식염수 뭐 노마셀라인을 막 한번 10개 막 열 몇 개 막 이렇게 갖다 놓고 1리터짜리를 그렇게 이제 갖다 놓고 계속 이리게이션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닥터 오더가 이제 이리게이션을 뭐 10,000리터를 했다, 뭐 몇 리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써주는 의사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이리게이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이제 얼마 정도 이리게이션 썼다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요거를 잘 확인을 해가지고 그 노말살라인 생리식염수를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별도로 이제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부과 처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상 처치에 사용되는 연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화상 연고라고 해가지고 그 실바딘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실바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흰색으로 해가지고 그 파란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끈적끈적한. 그래서 예전에는 뭐 화상 환자 오면은 뭐 덕지덕지 해가지고 뭐 실바딘 이렇게 발라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쓰진 않아요.
이제 어차피 이게 실바딘이라는 게 이제 항균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원래 또 이렇게 항균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통 이제 3도 화상 뭐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1도 화상이나 이럴 때는 이제 실바딘 연고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닥터가 오더에 뭐 실바딘 어플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다 그러면은 실바딘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요즘은 이제 뭐 화상 연고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처치나 수술에 해당 사용된 이런 이제 인체 주입용 약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게 잘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막 말도 빨라지고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목도 아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별도로 산정을 할 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청구를 할 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물리치료를 할 때도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실, 뭐 장비, 인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별도 재료대를 산정을 할 수 있는 재료 구입 근거 자료, 그 다음에 이제 구입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심평원에다가 미리 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전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과 의사, 뭐 정형외과 의사, 일반외과 의사, 뭐 아니면은 뭐 성형외과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신고된 상태이면 이제, 그리고 재료대가 이런 수술을 계속 이제 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래도 금방금방 이제 확인이 되는데, 뭐 내과 의원에서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을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전인데도 불구하고 뭐 로컬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시술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그런 병원에서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그 전에 심평원에 이런 이제 재료가 구입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입 증빙 사료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송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재료대 인정 기준, 그래서 보험급여 인정 기준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이제 엔도튜브, 우리 기관 내 삽관 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인투베이션을 하잖아요. 그죠? 인투베이션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이제 전신 마취, 우리 아까 이제 전신 마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이제 기도 유지를 이제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인튜베이션을 하게 되면 이 삽관 튜브를 이제 재료를 써야 되잖아요. 요럴 때는 이제 일주일에 1개 이렇게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체인지를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수술 같은 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차 수술, 4차 수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인체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전신마취 환자분들을 이제 뭐 몇 차를 해야 된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일주일에 1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펄머너리 TB, 이제 폐결핵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를 8시간 이상, 그러니까 사실 뭐 ICU겠죠, 그죠? 예, 중환자실에서 그 인공호흡기를 이제 계속 사용하는 환자라던가, 또 똑같이 이제 장기간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치료 기간 중에 이제 한 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인정 기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카테터, 폴리카테터 요즘 이제 실리콘으로 다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 소변줄, 유치 돈요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주일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던가 아니면 요도 폐색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유치 카테터가 요 폴리 카테터가 이제 기능 이상을 해갖고 벌루닝이 잘 안 된다던가 뭐 이러면은 이제 추가로 이제 더 하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2주에 한 개를 별도로, 왜냐면 이게 그 유치 카테터 같은 경우는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요일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전립선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전립선 비대 때문에 이제 그 유리네이션이 잘 안 된다던가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킵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폴리카테터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한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체인지를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2주에 하나 정도를 계속 이제 보험급여로 인정을 해줘서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폴리카테터를 2주나 3주에 한 번씩 체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싫어.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교환해줘. 이러면 이제 더 추가가 되잖아요.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부담을,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대 100으로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게 폴리카테터를 인설션 그 삽입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고통스러우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질병이 많으신, 아니면은 계속 이제 킵하고 계셨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이렇게 이제 유치 카테터를 사용을 할 때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폴리 카테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유린백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라든지 아니면 바일백, 그래서 이제 그 담즙 이렇게 드레네이지 시키는 이제 백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유린백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리카테터 체인지 할 때 유린백도 같이 체인지 한다. 그래서 산정 기준은 똑같아요. 2주에 한 개 정도 이렇게 그 보험으로 인정을 해 주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폴리카테터를 인서션 하고 있는데 유린백을 같이 그냥 체인지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체인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추가로 더 이제 그 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똑같이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폴리카테터 기능이 좀 이상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요로 가면 그러니까 폴리카테터를 하고 계신 분들이 UTI에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감염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추가로 이제 그 청결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추가로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리너리 아울러리 백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별 소변 측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신장 기능 검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그 인풋 아웃풋 그 계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섭취량, 배설량 이런 거 그 체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소변 측정 용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치료 기간가 이제 뭐 그 이거를 이제 계속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배뇨량 정밀 측정이 요구되는 이런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 그 바일백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치료 기간 중에 하나가 산정이 되는데 얘를 이제 그 언제 사용을 하냐면 이제 그 담도가 폐색이 됐을 때
그러니까 뭐 결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담즙 배액에 조금 문제가 있는 이런 이제 담도 폐색 같은 경우는 그 뭐 튜브를 넣는다던가 스텐트를 삽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담도에다가 이제 피스툴라 그 누공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드레네이지를 시켜가지고 바일백을 이제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린백하고 다르게 유린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장시간 동안 사용을 하시는 뭐 몇 달, 몇 년 이렇게 이제 그 폴리카테타를 삽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2주에 한 개씩 이렇게 추가로 계속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바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치료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치료 기간 안에 해가지고 이 바이백이 이제 그 보험 인정을 할 수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치 및 수술료를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외과 파트가 이제 주인 병원에 가게 되면 기본으로 하는 게 이제 처치에서 이제 이렇게 절개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절제술, 슈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이 분류 기호를 거의 그냥 뭐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우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1이라던가 이거는 이제 인시전에 들어가는 거고 절개를 하게 되는 거고 슈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위별로 산정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4-2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니까 지금 기억을 해놔도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시전 같은 경우는 절개술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시전을 이제 길게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TA 뭐 교통사고가 환자가 왔는데 막 그 뭐 멀티플 라서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도 찢어지고 뭐 저기도 찢어지고 근데 그거에서 뭐 유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또 인시전을 넣어서 다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접하지 않은 이런 이제 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신을 7개로 구분을 해요. 우리 그거하고 비슷하죠. 화상 퍼센트 할 때 머리, 복부, 그 다음에 여기 등, 배부 등하고 좌우 상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7개를 이제 부위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화상이라든지 절개라든지 슈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게 뭐 슈처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근접하지 않은 요런 이제 그 슈처를 하게 된다. 창상봉합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전신을 7개로 구분을 해 가지고 각각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겠죠. 네.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TA라던가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인데 좀 상태가 이제 심해져서 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폴타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진 부위에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도 이렇게 멀티플 라서레이션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도 그 닥터 오더지에 보면 이제 다 써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봐서 어디에 이제 그 있는지 라서레이션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처치 및 수술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슈처를 하게 되면 그 실을 쓴단 말이에요. 네, 봉합사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블랙시클을 썼는지 아니면 나일론을 썼는지 캣컷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이제 같이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그 슈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복구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뭐 혈관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스티치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 펑처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외과에서 사용하는 이런 이제 수처 방법이 있고,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그 텐던을 리페어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처 방법은 진짜 여러 개로, 그러니까 텐던뿐 아니라 뭐 혈관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내가 너무 밑으로 내렸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치하고 수술료의 산정 지침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처치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인 일반 처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하는 수술 후 처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당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수술 후 처치 같은 경우는 수술한 당일에는 이제 수술 처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 처치료는 수술 그 다음 날부터, 수술 2일부터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처치료의 기본으로 산정이 되는 건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카운팅 하거든요. 수술을 할 때, 아니면 이제 일반 처치를 할 때, 카운팅을 할 때 들어가는 뭐 꺼지라든지 탈지면이라든지 밴데이지 붕대라든지 반창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드 드레싱, 이게 창상을 처치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정 점수 1에만, 그러니까 드레싱 할 때 하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단순 처치, 그냥 그 드레싱, 심플 드레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인펙션 그 드레싱, 그러니까 염증성 처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7개로 각 부위별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날일 때 이제 한 번만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심플 드레싱이냐 인펙셔스 드레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미한 염증 포함을 해서 이제 그냥 우리 그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레싱 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예, 드레싱 할 때 심플 드레싱을 하느냐 아니면 염증성 드레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오더가 달라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라서레이션이라든지 좌창, 그래서 왜 우리 여드름처럼 생긴 이런 피부에 생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심플 드레싱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 후에 이제 뭐 심한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 염증 처치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욕창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뭐 1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4단계까지 이제 욕창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 2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뭐 심플 드레싱에 들어가는 거고, 3, 4단계 같은 경우는 그 욕창이 이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피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근육이라든지 뼈까지 이렇게 이제 괴사가 되는 이런 이제 심한 욕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염증성 처치 들어간다. 그래서 그 욕창 같은 게 뱃소화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1단계인지 아니면 3, 4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그 병명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산정을 할 때 구분을 해가지고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심한 이런 상처 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염증성 처치로 구분을 해가지고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처치로는 우리 이제 뭐 직장암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수술을 하신 분들 해갖고 장루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처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배농 뭐죠? 고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그 석션을 할 때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시패스 좌욕이라든지 체인지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개인위생, 그래서 뭐 회원부 간호라든지 통목욕, 침상목욕 이런 이제 개인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에네마, 그래서 이제 관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걸로 또 에네마를 했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많이들 하는 게 이제 뭐 글리세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글리세린 식염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관장약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에네마 처치료도 우리가 이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간호처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뭐 체인지 포지션도 그렇고, 석션도 그렇고, 빼빼스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에네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간호처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놓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일반 처치라든지 수술 처치 같은 경우는 1일당으로 산정을 한다. 그리고 분류 기호는 4-2-1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이날레이션, 옥시젠 이날레이션이라고 해서 산소 흡입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우리 예전에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산소 흡입은 1일당으로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넬라톤, 우리 아까 실리콘 이제 폴리 넣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거 말고 이제 도뇨, 단순 도뇨 같은 경우 넬라톤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넬라톤 카테터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1회당, 그러니까 단순 도뇨이기 때문에 1회당 산정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는데 일일 최대 4번까지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이나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그죠? 요이나 있는데 이제 방광 안에 고여 있는 이런 이제 소변이 이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잔뇨감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이제 다 소변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일부가 남아 있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카테타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넬라톤으로 계속, 왜냐면 폴리카테타를 계속 사용을 하면 이제 요일을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넬라톤 한 번씩 해가지고 이제 소변을 다 배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요 분류기호 4-5를 사용을 하는데, 얘도 이제 횟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아까 이제 폴리카테터 같은 경우는 유치 도뇨관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얘기했다시피 요일을 이제 상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요일을 느끼는 게 방광에서 소변이 어느 정도 차면 뭐 예를 들어서 한 400에서 500cc 정도를 이제 방광에서 소변을 이제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뇌로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방광이 찼어. 이제 비워야 돼. 라고 하면서 뇌에서 다시 신호를 보내면 이제 방광 관략근이 이완이 되면서 소변이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는데, 폴리카테타를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방광 안에 소변이 저장이 안 되잖아요. 만들어지는 족조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일을 이제 못 느끼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제 우리 트레이닝도 시키고 막 이러기는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폴리카테타를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이렇게 딱 몇 기간 정해놓고 횟수 정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넬라톤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 폴리카테타는 했고요. 예, 그래서 폴리카테타 처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4-6을 쓴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주에 한 번 쓴다. 아까 앞에서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냥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폴리카테타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사용해야죠. 그죠? 예, 이거를 안 했을 때 불편감이 더 크면 당연히 폴리카테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그 폴리카테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요의가 상실되지 않도록 조금 해주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해서 얘를 이제 빼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과 처치, 그래서 도마톨로지 드레싱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얘도 똑같이 1일당 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횟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당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피부 연고 도포, 그러니까 어플라이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드레싱에 사용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꺼즈, 멸균 꺼즈 같은 거 있잖아요. 투투 꺼즈, 뭐 아니면 사사 꺼즈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알코올 사용하는, 뭐 아니면 과산화수소수 H2O2 사용할 때 들어가는 이제 탈지면이라던가 붕대라던가 밴데이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번드레싱이 있어요. 예, 번드레싱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1일당 1일당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번드레싱이 사실은 이제 뭐 통증도 워낙 심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대면 강의할 때 번드레싱 할 때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고통을 호소한다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번드레싱은 이제 게을르게 하면 안 되는 이제 드레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번드레싱을 할 때도 이 화상 부위가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합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숫자 9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9%부터 해서 18%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퍼센트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퍼센트를 나눈다. 화상 같은 경우는 1도부터 해서 3도까지 있다 이런 얘기 내가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잠깐 했었는데, 이제 화상 부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합해가지고 범위 같은 경우 이제 100%에서 몇 퍼센트냐 이렇게 합해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대로 된 처치는 2도, 3도 그 화상 처치잖아요. 번드레싱. 그래가지고 1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그 자연 치유되는 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에 햇볕 뭐 아니면 바닷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70도 정도에서 화상을 입은 이런 것들을 이제 1도 화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된 꺼즈라든지 붕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미이라처럼 그러니까 막 그 어플라이 해야 되는 꺼즈라든지 붕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드레싱 같은 경우는 이제 꺼즈하고 붕대는 별도 산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뭐 그 화상 환자 분 중에 이제 그 뜨거운 그 불 때문에 이제 뻔을 입으셔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양쪽 상하지가 이제 그 뜨거운 불 때문에 이제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다 감아놓은 거예요. 예, 다 감아놔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생각보다 뭐 3도 화상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예, 3도 화상은 다행히 이제, 왜냐면 3도 화상 같은 경우는 피부가 이제 위축이 되잖아요. 예, 아트로피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이제 그 스킨 그래프트 그 피부 이식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좀 심하고,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이제 뭐 그런 그 부위는 3도 화상 범위는 이제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제 보호자가 왔는데 보호자가 봤을 때는 거의 대단한 뭐 돌아가시기 직전이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그래갖고 조금 이제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고기를 이제 오픈시켜 놓을 수는 없잖아요. 피부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꺼즈 붕대 엄청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별도로 산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포함하는 뭐 예를 들어서 반창고라든지 탈지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 산정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화상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1도부터 3도까지 해가지고 차등 수가로, 그래서 이제 몇 퍼센트냐, 몇 도 화상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차등으로 이제 수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그레스 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봐가지고 이걸 이제 그 처치료에 들어갈 때 산정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캐스트료가 있어요. 예, 우리 이제 뭐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프레인 염좌라든지 아니면 뭐 디스로케이션이 됐다든지 아스라이티스 관절염이 있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우리 스플린트라든지 캐스트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플린트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스프린트 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골절이 됐는데 오픈 플렉처가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데마가 형성이 되잖아요. 막 이렇게 부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스프린트만 해 놨다가 부종이 가라앉으면 이제 캐스트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프린트하고 캐스트를 이제 뭐 두 개 같이 이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뭐 스프레인만 있다 그러면 뭐 그 스프린트만 해놓는 이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에 따라 질병명에 따라서 이제 요 캐스트 산정 기준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것들도 달라지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산정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자, 캐스트를 할 때 만 6세 미만 같은 경우는 30%를 가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뼈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뭐 시간대별로 뭐 많이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녁에 이제 뭐 넘어지셨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니면 공휴일에 뭐 그러셨다 그러면 이제 50%가 가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 중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석고붕대라든지 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외 밖에 이제 고정용으로 들어가는 치료 재료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냥 숏으로 하느냐, 이렇게 짧게 캐스트를 하느냐, 뭐 길게 캐스트를 하느냐. 또 이제 캐스트도 이제 뭐 어디 부위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뭐 이렇게 뭐 힙존에 이제 뭐 이렇게 프랙처가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캐스트하는 부위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석고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또 이제 스프린트 롤 뭐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 이제 별도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성수지 스플린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름만 산정이 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료대 산정할 때 참고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캐스트 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고정시키기 위한 신축성 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사용 개수에다가 규격, 그래서 4인치짜리인지 6인치짜리인지 아니면은 뭐 스프린트를 뭐 손가락을 했다. 손가락 같은 걸 했다. 그러면 뭐 2인치라든지 이렇게 이제 규격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다 이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호사나 아니면 이제 요 스프린트라든지 캐스트를 했을 때 참여했던 이런 직원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안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는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놨다 그러면은 몇 개 정도 쓰셨어요, 그다음 몇 인치 쓰셨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어볼 때는 그냥 당당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 거기에 이제 안 적혀 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몇 인치 썼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그 핑거 스프린트를 했는데 뭐 몇 인치 썼는지 몇 개 썼는지 이런 것들이 안 적혀 있어요.
근데 나는 잘 그냥 아유 뭐야 뭐 해놓고 막 6인치짜리를 막 3개 이렇게 청구를 한다던가, 그러면 이따만한 6인치짜리를 핑거 스프린트를 사용을 한다? 뭐 그것도 말도 안 되고, 핑거 스프린트를 하는데 3개를 썼다? 이것도 약간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심평원에서는 이게 뭐지? 너무 부당 청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그냥. 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의사들마다 쓰는 것들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할 때 몇 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이제 경력이 쌓이고 그 병원에서 이제 오래 근무를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하면, 아, 이 의사는 요거 할 때 요 정도 쓰지라고 따로 이제 안 적혀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청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기는 한데, 그 전까지는 괜히 그냥 내가 이 정도겠지, 아니면은 뭐 이거 뭐 캐스트 했으니까 뭐 붕대 뭐 이런 거 쓰겠지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클릭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올려가면 나중에 또 다시 또 이렇게 보완 청구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모르면 그때그때 물어서 확인을 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치과 처치하고 수술료 산정 지침이 있는데, 치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똑같아요.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이럴 때는 이제 요즘 치과에서도 야간 진료 많이 하죠. 예, 야간 진료 뭐 일주일에 2번 기본적으로 하는 이런 병원 굉장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뭐 수시 야간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야간 진료, 그 다음에 이제 뭐 격주로 뭐 공휴일 진료, 아니면은 중간에 뭐 공휴일 있잖아요. 이게 토요일 말고 이럴 때 이제 뭐 추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천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또 계속 이제 그 진료를 하시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도 빼먹지 않고 이렇게 50% 가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야간 진료하는 날 같은 경우는 요 착수 시간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뭐 새벽까지 하는 이런 로컬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6시부터 해가지고 뭐 9시 반, 뭐 10시 이렇게까지 이제 야간 진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꼭 그 착수 시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처치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가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죠. 만약에 이제 치과에서도 이제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랑니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뭐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동일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이제 동시에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주된 수술은 100%, 그 다음에 이제 부된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병원 70%, 병원 50% 이렇게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치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치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치과 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는데, 요때도 이제 그 사용되는 약제라던가 아니면은 치료 재료들을 별도로 산정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이제 교재를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뭐 심평원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OCS 들어가면은 OCS에서 또 이제 추가로 계속 이제 공지 뜨는 게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공지사항에 뜬다.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하시지 마시고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된 거에 대해서 뭐 심평원에서 다시 공지가 뜬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쭉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다들 알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스케일링이 보험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 7월부터는 이제 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이신 분들은 열 인회,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보험 급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치석 제거,
수업만 이제 하게 돼도 사실은 그 피부염이나, 그러니까 그 치주염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잇몸염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안 빼먹고 조금 처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마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치과 처치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론 수업하고 실기 수업하고 같이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비대면 일주 해가지고 또 갑자기 또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약간 좀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대면 수업하면서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설명을 이제 주기로 하고요. 혹시 빠진 게 있는지. 왜냐면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PPT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재에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대면 수업을 할 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은 대면 수업 때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